안녕하세요. 닥터 MBC 이유진입니다. 빨리빨리는 한국인의 문화라 불릴 만큼 우리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습니다. 빨리빨리 습관은 식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급하게 먹는 식습관 또는 과식으로 인해서 미처 소화시키지 못한 음식물이 위장 안에 남게 되면 위의 외벽이 점점 붓고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한의학에서는 담적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담적증후군에 대해 전주 위담한의원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소한 식습관이 쌓여 일으키는 소화기 질환 담적증후군. 단순히 소화불량뿐 아니라 다양한 전신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몸의 겉과 속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담적증후군에 대해 권수현 원장과 함께 알아봅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적증후군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요. 어떤 질환인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은 하나의 대표적인 증상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한 가지가 아니라 전혀 관련 없는 다른 부위에 여러 가지 증상이 발생된, 즉 두 가지 이상의 증상이 발생되는 질병이 모여 있는 거, 이런 것을 증상이 모여 있는 군에서 증후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한의학에서 이제 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이 음식이 소화되지 않는 찌꺼기나 이런 노폐물들이 이 위장 쪽에 이렇게 끼어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이 오랫동안 부패되면서 변하게 되는 것을 한방에서는 담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담이 위장에 오랫동안 머무르게 되면은 뭉치고 쌓이다 보니까 이게 단단하게 돌처럼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담이 모여서 쌓였다 해서 담적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네. 이러한 담적은 위장 자체에다가 병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장의 그 인접 장기 있죠. 그런 쪽으로도 퍼지기도 하고 또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이 좀 떨어진 곳 쪽으로 또 퍼지기도 해가지고 네. 이 위장 자체의 소화기 질환뿐 아니라 전신까지 이렇게 쭉 퍼지는 여러 가지 증상을 야기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담적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들, 여러 가지 증상들의 모임을 담적증후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담적이 쌓여서 전신 질환까지 일으킨다는 건데 네. 우리가 사실 스트레스를 만병의 근원이라고 보잖아요. 네. 담적 역시 그렇게 보는 건가요? 이제 담적의 그 근본을 이제 가져보면 음식인데요. 네. 현대의학에서 음식이 일으키는 병은 거의 굉장히 많이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는데 요즘같이 이제 뭐 미세먼지가 심해가지고 대기오염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어떤 대기질환 내지는 유전적인 요인을 빼고는 대부분의 병은 다 음식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이제 뭐 과거 아주 오래된 고대 시대나 근대 시대 이럴 때는 사람들이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잘 못 먹죠. 네. 못 먹고 또 추위에 또 시달리게 되고 그리고 또 환경이 불결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을 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사회에 와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한 식습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방, 방역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청결함이 더 훨씬 올라가면서 네.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뭐 역병이라고 옛날에 말했죠. 네네. 그런 전염병 증상은 없어지고 뭐 굶어서 생기는 영양불량성 질환도 이런 것도 싹 사라졌어요. 네. 반대로 현대에서는 넘쳐나는 식습관, 네.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가지고 이러한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이것이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네. 몸에 쌓이고 노폐물 같이 오래 버티면서 이런 것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병 이런 것이 대부분의 많은 병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현대의학에서 암 이런 것도 그 원인을 대부분 보면 음식에서 기인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한방에서 뭐 모든 병의 원인은 담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만성적 그다음에 불치성, 난치성 질환의 대표적인 원인은 음식에서 기인한다. 이거는 충분히 타당한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또 도움이 되는 거네요. 네네. 네, 증후군이라고 하면 증상이 여러 가지로 나타날 텐데 네. 대표적인 증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네. 위에서 기인을 했기 때문에 소화기 관련으로 먼저 시작을 하겠죠. 네. 위장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위장 쪽에서 이제 소화가 안 되니까 소화가 안 되면 우리가 잘 체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체하게 되면은 명치가 아프고 답답하고
그다음에 음식 먹으면 잘 체한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요. 이런 것이 잘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위로 역류를 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면 식도 쪽에 여러 가지 질환이 일어나는데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가슴이 아프다든지 그리고 네. 식도에 처음 여기까지 역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에까지 기이 나니까 목에 이물감이 생기거나 내지는 우리가 천식, 이유 없는 기침, 가래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이렇게 먹어도 위장 내에서 이게 음식이 소화가 안 되고 오래 머무르기 때문에 항상 미식거린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미식거리고 더부룩하고 많은 가스가 발생하는 이런 복부 쪽 증상이 나타나고 트름도 발생하는데 이 트름이 또 시원하게 안 나오는 끌끌대는 트름이 발생하게 되고요. 네. 네. 아무래도 소화기라고 하면 우리가 위에만 국한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소장, 대장 쪽도 문제가 되는데 특히나 이 대장 쪽에는 이런 독소가 껴가지고 대장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대변을 너무 안 내보내는 변비를 일으키거나 내지는 하루에 여러 번 배변을 막 시키는 설사를 일으키거나 하는 오락가락하는 아주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걸 또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위장 쪽 점막이 많이 네. 얇아져가지고 우리가 위장 점막 위상 가다가 많이 분비가 되면은 그로 인해서 속쓰림이 발생하기도 하고 위의 경련이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일반적인 우리가 위염, 위궤양 증상도 이런 담적 증후군의 증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소화를 했을 때 전반적으로 영양 흡수가 안 되니까 사람이 네. 기력이 저하되고 체중 감소되고 이런 것도 다 담적 증후군의 소화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소화기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전신 질환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전신에는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게 위장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이제 간이 있고요. 여기는 사람의 심장이 있거든요. 네. 먼저 이 간 쪽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이 간은 우리가 소화가 싹 된 다음에 소장 쪽으로 간 음식물들이 대소변으로 빠져나갈 거는 대장으로 빠져나가고 네. 소장 육모세포에서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들은 간 문맥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독소가 같이 가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네. 간이라는 것이 원래 우리 몸에서 독소를 해독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것까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요. 간의 대표적인 기능이 피로회복 기능이거든요. 피로회복 기능인데 사람이 이유 없이 만성 피로 증후군에 빠진 이유도 이런 간 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많이 있고요. 네. 또 우리가 이제 눈으로 가는 영양소 중에 명암을 구분하는 로놉신이라는 영양세포가 있어요. 이 영양소가 있는데 이 로놉신도 간에서 생산이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눈이 피곤해지고 안구 건조증까지 이제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봤을 때 이 심장까지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가 더불어가고 항상 가스가 발생하고 역류를 많이 하게 되면 심장 쪽에 압박을 받아요. 심장이 압박을 받게 되면은 전신 혈액순환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런 압박된 심장 질환으로 인해서 가슴 답답함을 넘어서 이제 뭐 가슴 통증까지 일으킬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보고도 깜짝깜짝 놀란다든지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네. 동계 증상 그런 증상도 발생을 하고 그 외에 이제 한방에서는 심장을 신경정신과하고 연결을 많이 시키는데요. 네. 이런 심장이 많이 위축이 돼서 생기는 우울증, 공황장애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담적에 독소가 뿜어져 나오면 네. 인근 장기에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요. 네, 또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대표적인 간 신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우리가 위장하면 주로 복통하고 연관을 많이 시키잖아요. 네. 이제 복통은 이제 앞쪽이지만 위장은 이렇게 생긴 게 아니죠. 이건 단면이잖아요. 네. 이 뒤에 이렇게 생긴 게 또 하나 있어요. 네. 주머니죠. 즉 위장의 뒤쪽은 바로 등 척추로 연결이 되는데 이 독소가 척추를 이어주는 이 인대의 약화를 또 많이 도모를 해요. 그렇게 되면은 척추 쪽에 그 인대가 약해지면 척추가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게 좀 좁아지게 되죠. 그러면 신경이 나는 구멍이 좁아지게 되면은 어르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 척추 질환인 척추 협착증 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고요. 담적이 또 이제 척추를 따라 쭉 이동을 하게 된다면은 네. 흉추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통증, 이유 없는 등통증도 일으키고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 담 붙었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죠? 양쪽 어깨가 많이 이유 없이 결리고 뒷목이 또 좀 뻣뻣해지는데요. 이 뒷목까지 가다 보면 여기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 네. 보시면 이게 내이거든요. 즉 외이, 내이, 즉 네. 귀 안쪽이에요. 이 귀 안쪽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이명증도 생기고 귀 통증도 일으키고 여기에 우리 몸에 또 대표적인 균형 중추가 여기 안에 있어요. 네. 이 균형 중추가 혼탁해져 가지고
우리 몸의 균형을 반영하는 이석이 그 몸을 반영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석증이라고 하거나 또 뭐 메니엘 신드롬, 메니엘 증후군이라고 하는 어지럼 증상도 이렇게 호소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이 두피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열을 꽉 찬 듯한 이런 네. 통증을 일으키죠. 이유 없는 편두통 증상까지 이제 일으킬 수가 있고 넘어오게 되면 이제 눈까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네. 다크서클도 일으키고 또 안구 건조증도 일으키고 아주 머리 쪽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정말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맞는 말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뭐 이제 이게 겉에 쪽으로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아까 귀 안으로 들어가듯이 머리 안쪽으로도 들어가거든요. 네, 머리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뇌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뭐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보통 뇌의 퇴화 이런 거에 대해서 건망증을 많이 말하잖아요. 네. 건망증 증상이 자주 발생하게 되고요. 예, 그런 분들이 좀 더 나이를 먹게 되고 좀 더 심화가 되면 뇌의 퇴화가 심해져서 알츠하이머 즉 치매까지 이렇게 유발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장 쪽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담적 독소는 이런 데 끼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오래된 독소이다 보니까 여기서 가스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발현되는 건 입으로 발현이 되거든요. 네네. 양치를 아무리 깨끗이 하고 입을 헹궈도 계속 이유 없는 구취를 발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것도 이런 담적 독소에 의해서 생긴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계속 위에 쪽에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내 몸의 밑에 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 아까 대장 네. 쪽 영향도 미치지만 그 밑에 쪽으로 왔을 때 남성분이나 여성분들 비뇨 생식기 쪽으로 이상을 많이 일으켜서 남성분들 소위 말해서 전립선염 아니면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든지 네. 뭐 성기능자 이런 것까지 가져오고 여성분들은 뭐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통증 내지는 뭐 냉대해야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여성분들 많이 말씀하시는 요도염, 방광염 이렇게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이 담적 독소는 또 피부 쪽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요. 네네. 대신에 퍼져가지고 우리가 뭐 대장 쪽이 안 좋으신 분들 여드름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죠? 이런 이유 없는 나이를 먹었을 때도 발생하는 여드름도 이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대표적인 만성적 난치성 피부질환이 아토피성 피부병이라든지 건선 이런 것도 대개는 담의 독소에 의해서 기인을 하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것을 치료할 때는 이 담 독소를 이렇게 없애주는 치료를 하면은 많은 치료 효과를 도모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다양한 곳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는 몰랐습니다. 네. 정말 독소가 쌓이지 않게 먹는 걸 좀 잘 조절을 해야겠다 싶은데요. 네, 네. 이 담적 증후군인지 아닌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 제가 지금 굉장히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저희 이제 병원에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증상으로 탁탁탁 나열을 해서 한 15개, 16가지 증상을 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도 본인이 여기에서 이제 얼마나 체크되는지 한번 해당 사항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먼저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러 가다. 2. 대변을 봐도 시원하지가 않다. 3. 잘 체한다. 4. 속이 메스껍다. 5. 역류가 잘 된다. 6. 입냄새가 심하다. 7. 머리가 자주 아프다. 8. 어지럽다. 9. 뒷목이 뻣뻣하다. 10. 건망증이 심해진다. 11. 눈이 침침해진다. 12. 눈 주위가 뻑뻑하고 안구 통증이 있다. 13. 얼굴이 누렇거나 검어지거나 기미가 낀다. 14. 항상 피곤하다. 15. 여성의 경우 냉과 염증, 이 자궁염증, 방광염 등을 많이 일으킨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면서 다 갖고 있는 증상인데 네. 그래서 한 4가지 이하 정도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생리적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5에서 9점 정도 된다면은 한 번쯤은 병원 가서 상담이 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10점 이상이신 분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런 네. 분들은 필히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말 스스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담적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근데 담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음식에 의해서 기인을 하는데요. 음식을 같이 먹었는데 어떤 분은 담적 증후군이 발생하고 어떤 분은 발생을 안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거는 아무래도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음식은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빨 우리가 갖고 있는 28개의 이빨은 많은 저작작용을 해가지고 위에서 소화 흡수되기 편하게 만들고요. 우리가 1차적인 소화 효소인 아밀라제 즉 탄수화물을 분해주는 효소는 이 입에 있거든요. 침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침에 충분히 버무려져 생겨진 탄수화물은 위에서 소화 흡수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계속 굶다가 네. 밥 생각나서 한 번에 폭식을 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위가 소화 리듬을 잃어버려가지고 한 번에 들어오는 그 폭식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 찌꺼기 형태로 남기게 되겠죠. 네. 그렇다 보면 또 담적이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것도 좀 주의하셔야 하고 밤늦게 야식 갑자기 배가 고파서 밤늦게 먹는 말 특히나 우리가 라면들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드시는데요. 네. 이렇게 밤늦게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밥을 먹고도 소화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가 취침에 들게 되는데 우리가 취침에 들게 되면 모든 기능은 다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은 당연히 위장도 잠을 자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또 소화가 안 되고 위에 꼭 이끼 끼듯이 이렇게 찌꺼기가 남아서 이런 것이 담적 독소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식을 먹을 때 꼭꼭 씹어 먹고 잘 삼키면 네. 담적은 발생하지 않나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음식을 먹는 어떤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은 이제는 이제 어떤 음식을 드셔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네. 좋은 음식이란 거는 뭐 우리가 음식을 보면 맛 그렇게 항상 생각을 하지만 맛도 중요하지만 맛 외에 잘 흡수되고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한테 이로운 영향을 끼치고 우리 소화기관이 흡수되기 편하고 이렇게 소화되기 좋은 음식을 좋은 음식이라고 하는데요. 네. 반대로 위장에 병을 일으키는 음식은 불량식품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불량식품으로는 이제 뭐 인스턴트 음식이라든지 내지는 패스트푸드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음식들이 뭐 자체가 나쁘고 아무리 깨끗이 처리를 했다고 해도 이런 음식들은 오랫동안 보관을 해야 하고 회사에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것들이 위장 내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우리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일으키기도 하고 네. 위장의 점막을 또 깨뜨려서 담적을 거기다 쌓아주게 해주는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좀 자극적인 음식, 매운 음식, 그 다음에 이제 기름에 튀긴 음식, 또 직화, 불로 구운 음식 이런 네. 음식들은 우리 위에 닿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활성산소가 위장 점막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여기에 또 독소가 많이 끼게끔 유도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 떡볶이 좋아하는데 네네. 이런 떡이라든지 특히나 김밥 이렇게 말아져갖고 꽁꽁 쌓아진 음식 있잖아요. 네. 이런 것도 아무래도 이렇게 찰지기 때문에 위장 쪽에 꼭 이끼 끼듯이 들어붙어가지고 찌꺼기를 많이 일으키고요. 네. 그 외에 우리가 좋아하는 회, 네. 뭐 이런 것, 심지어 과일까지 생으로 먹는 음식은 아무래도 익힌 음식에 비해서 소화 흡수되는 것이 굉장히 힘든 편에 속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대표적인 기호 음식인 담배, 네. 술. 우리가 뭐 담배는 폐, 술은 간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데 네. 이 담배나 술은 위장 내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가지고 위장의 점막을 파괴를 하고 위장 내에 이런 담적 독소가 쌓여지는 통로를 제공한다는 거. 우리가 술 먹으면 속 쓰리는 이유도 다 그런 이유이니까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제 식습관이 어땠나 한번 좀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네,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원장님, 담적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고생하는 환자분들께 또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위는 우리 몸의 연료 탱크예요. 네. 연료 탱크라는 것은 음식이라는 연료가 우리 몸에 딱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이렇게 저장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료 탱크가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잘못된 것을 전해줄 때 몸 전체, 자동차 전체에 영향을 미치듯이 우리 몸에도 이 연료 탱크에 이상이 있으면은 단순히 연료 탱크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병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전에는 위장을 밥통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네. 입에서 씹은 음식이 식도를 딱 와가지고 이것이 그냥 일반적인 저작작용을 통해서 십이장으로 넘겨주는 어떤 중간자적인 그냥 아주 단순한 장기로 생각을 했는데 현대의학에서는 이 위장 자체가 단순한 이런 소화 기능을 넘어서 여러 가지 면역 체계, 내분비 체계, 그다음에 이제 소화기, 신경계, 자율신경계 등 아주 여러 가지 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거든요. 네. 따라서 우리가 온몸의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 위장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꼭꼭 씹어 먹고 우리 몸에 좋고 이로운 음식 위주로 먹는 그런 좋은 식습관을 통해서 먼저 건강의 첫 번째 단계인 위장을 살리는 치료를 해야 우리가 건강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권소현 원장과 함께 담적 증후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늦겨울에는 때 아닌 홍역이 유행해서 많은 분들을 놀라게 했죠. 홍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도 유행하고 있는데요. 흔히 후진국 병이라고 알고 있는 홍역이 이처럼 널리 퍼진 이유는 바로 예방접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홍역은 예방접종을 2번 이상 맞아야 효과가 있는데요. 한 번만 맞았던 세대가 있고 또 최근에는 예방접종을 기피하는 현상도 있고요. 젊은 층은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다고 합니다. 기침과 콧물 등의 감기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서 온몸에 붉은 반점이 생긴다면 바로 응급실을 찾아야 한다고 하네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